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 정보를 디자인을 위한 디지털 언어로 바꾸는 과정을 한번 파헤쳐보려 합니다. 특히 벡터와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 두 개념이 정말 기본이면서도 중요하죠. 네, 이게 언뜻 보면 그냥 숫자들 모아놓은 것 같은데 뭐랄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확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를 바라보는 관점, 그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요. 벡터랑 포인트, 둘 다 숫자 묶음인데 뭐가 다른 걸까요? 예를 들어 3, 5, 6이라는 숫자가 있다면요. 그게 바로 해석의 차이인데요. 같은 356이라도 포인트로 해석하면 이건 3차원 공간 속에 딱 한 위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위치요? 아, 좌표 같은 거군요. 네, X축으로 3, Y축으로 5, Z축으로 6만큼 떨어진 바로 그 지점, 그냥 점인 거죠. 네네. 근데 이걸 벡터로 해석하면 그 의미가 달라져요. 이때는 방향과 크기, 그러니까 뭐랄까 힘을 나타내는 게 됩니다. 방향과 크기요? 화살표 같은 건가요? 정확해요. 원점에서 시작해서 356 지점을 향하는 화살표를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그걸 알려주는 정보죠. 아, 그러니까 같은 숫자라도 우리가 어떤 약속, 즉 좌표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거군요. 지도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좌표계를 쓰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12,22라는 값이 있다고 해보죠. 네, 12, 22. 이게 일반적인 CAD 시스템, 그러니까 직교 좌표기에서는 그냥 특정 위치를 딱 가리키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 이걸 원통 좌표계 같은 다른 시스템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위치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와, 기준이 달라지면 의미도 달라지는군요. 더 흥미로운 점은요. 하나의 포인트가 놓인 공간에 따라서도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 3차원 공간, XYZ 좌표계에서는 4, 5, 6이라는 점이 있다고 해보그래요. 네. 근데 이 포인트가 사실은 어떤 휘어진 2차원 곡면 위에 놓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곡면만의 좌표계, UV 좌표계라고 하는데요. 그 위에서는 36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3D 모델의 ODP는 UV 매핑 같은 건가요? 그렇죠. 비슷해요. 심지어 그 곡면 위에 그려진 특정 곡선상에서는 그냥 0.5라는 값, T값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허. 포인트 자체는 자기가 지금 어떤 공간에 있는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어떤 좌표계를 들이대느냐에 따라 정보가 계속 달라지는 거죠. 정말 신기하네요. 같은 데이터라도 어떤 안경, 그러니까 좌표계를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네요. 와, 디자인할 때 정말 중요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자료에서도 디자인 문제의 99.99%가 벡터 문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 말이 그 뜻이었군요. 벡터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럼? 벡터는 기본적으로 거리와 관계성을 측정하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요소들 간의 거리를 재고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모으고 다른 건 좀 멀리 떨어뜨리고 이런 작업의 기본이 되는 거죠. 거리와 관계성. 또 데이터를 벡터화해서 공간상에 배치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유클리드 거리니 맨해튼 거리니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거리를 재서 비슷한 것끼리 묶고 다른 건 분리하고 그러는 거죠. 하하, 그렇군요. 그럼 이런 벡터를 다루는 기본적인 연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뭔가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의외로 간단한 것들이 많아요. 벡터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 스케일링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0.5를 곱하면 길이가 절반이 되는 거예요. 네, 크기 조절. 그리고 순수한 방향 정보만 얻고 싶을 때 쓰는 유닛 벡터라는 게 있어요. 벡터의 길이를 딱 1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방향은 그대로 두고요. 아, 방향만 남기는 거군요. 그렇죠. 또 두 벡터가 얼마나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 알려주는 닷 프로덕트라는 연산도 있고요. 내적이라고 하죠. 결과는 그냥 숫자, 스칼라 값이 나와요. 완전히 같은 방향이면 1, 수직이면 0, 반대면 -1 이런 식으로요. 오, 방향 유사도를 숫자로 알려주는군요. 네. 그리고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이라고 하는데 이건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내는 연산이에요. 이건 결과가 벡터로 나오죠.
아, 수직인 방향을 찾는 거 3D 할 때 많이 쓰겠네요. 맞아요. 특히 아까 말한 유닛 벡터란 스케일링을 조합하면 아주 강력해집니다. 어떻게 강력해지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방향으로 정확히 150만큼 무언가를 이동시키고 싶다고 해봐요. 네. 그럼 먼저 그 방향을 나타내는 유닛 벡터를 구해요. 길이가 1인 방향 벡터죠. 거기에 그냥 150을 곱하면 끝이에요. 와, 간단하네요.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보낼 수 있군요. 그렇죠. 디자인에서 형상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만큼 딱 제어하고 싶을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포인트들이 많이 모여서 만드는 포인트 그리드라는 개념도 흥미로웠어요. 자료 보니까 무슨 디지털 세계의 원자 같다고 해야 하나? 아, 네. 좋은 비유예요. 공간을 아주 잘게 나누어서 정보를 담는 기본 단위라고 볼 수 있죠. 이 그리드 포인트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영향을 주고받는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특정 지점, 어트랙터라고 부르는데 그 지점과의 거리에 따라서 포인트들이 이렇게 끌려오거나 아니면 밀려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죠. 오, 자석처럼요. 그렇죠. 근데 이때 그냥 직선적으로 거리에 따라 변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우시안 커브, 그러니까 벨 커브 같은 함수를 이용하면요. 그 영향력이 거리에 따라서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변하게 만들 수 있어요. 더 비선형적이고 유기적인 형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아, 단순히 끌려오는 게 아니라 가까울수록 확 끌어당기고 멀어지면 서서히 약해지는 식으로요. 네, 맞아요. 훨씬 자연스럽죠.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랑 플레인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어주시겠어요? 이것도 왠지 게임 그래픽이나 모델링에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형상을 이동, 트랜슬레이션, 회전, 로테이션, 그리고 크기 조절, 스케일링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네, 이동회전 크기 변경. 네. 근데 이게 사실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모델을 다룰 때는 하나하나 계산하기 힘드니까 내부적으로는 보통 매트릭스, 그러니까 행렬 연산을 사용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하죠. 아, 행렬이 여기서 쓰이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플레인이라는 건 일종의 지옥 좌표계 또는 개인용 좌표계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위치와 함께 그 지점에서의 방향, 그러니까 로컬 XYZ축을 함께 정의하는 거예요. 개인용 좌표계요? 네. 예를 들어 어떤 복잡한 곡선 위에 한 지점에 정확히 수직으로 딱 맞춰서 원을 그리고 싶다고 해볼게요. 네. 그냥 전역 좌표계 기준으로 하면 계산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지점의 플레인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냥 그 플레인의 XY 평면 위에 원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지죠? 와, 특정 지점에서의 작업 기준면 같은 거네요. 편리하겠는데요? 맞습니다. 모델링할 때 정말 많이 쓰이죠.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포인트와 벡터라는 게 정말 단순한 숫자 묶음이지만 어떤 좌표계라는 안경을 쓰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디자인의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그렇죠. 위치, 방향, 거리, 관계성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벡터 연산을 통해서 제어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네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복잡해 보이는 디자인 문제들도 이렇게 파고들면 결국은 이런 기본적인 벡터 개념과 연산들의 조합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형태를 만들고 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또 어떤 변화를 주는 모든 디자인 과정에 정말 기초가 되는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의 탐험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분야에서 어쩌면 직접적으로 관련 없어 보이는 문제 중에서도 혹시 위치, 방향, 관계성이라는 이런 벡터적 관점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오, 좋은 질문인데요.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